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0월 18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월요일 주식시장이 3주 만에 열리더라고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대체 공휴일이다 보니까 3주 만에 시작된 월요일이었는데 대체적으로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를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0.3%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0.3%의 상승이 나왔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오늘 코스피는 대부분 약보합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자동차 관련주는 조금의 선방을 보여주었고 또 인터넷 관련주들 약간의 보합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오늘도 2차원지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하고 LNF 그리고 첨보 또 컨텐츠 관련 기업들 그리고 게임주까지 오늘 대체적으로 2차원지 소재 기업하고 또 컨텐츠, 원전, 게임주까지 이쪽 섹터에서 좋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도 그런 업종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약 5천억 규모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그래도 이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보다는 과거의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3,000포인트를 지켰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4거래일 만에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그래도 저는 SK하이닉스는 1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내가 최소한 내년까지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늘 카카오는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기관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기관 쪽에서 오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오늘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조금 선방을 보여주었었는데 역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렇지만 기관은 순매도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10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 SDI, LG화학, 현대차,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재 기업들을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기관은 크래프톤, SKC, 카카오뱅크, 자이언트 스텝,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종료되었던 미국 시장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다우지수를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1%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위치를 보시더라도 직전 고점, 전고점 근처까지 많이 상승을 했었고 또 21선, 심리적으로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었던 21선을 강하게 돌파했던 만큼 조금은 긍정적인 위치로서 국내 시장도 바라본다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5%의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다우지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모습이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조금은 다우지수에 속해 있었던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금융 관련주들 그런 쪽 섹터가 조금 더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자, S&P 500도 마찬가지로 0.75%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21선 위에서 강하게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10월달은 10월 초보다는 10월 말로 갈수록 조금 더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지수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국내 시장은 사실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흐름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오늘도 장 초반에 코스피가 1% 가까운 낙폭이 나왔지만 지금은 꽤나 많이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21선 부근이죠. 여기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조금은 염두해 두시면서 항상 시장의 방향성에 맞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처럼 코스피 지수가 조금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인 업종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컨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제가 이 두 가지 업종은 2주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업종이었는데 오늘도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한전산업을 중심으로 원전 관련주에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한 가지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어요.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소형 원전에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영국에서도 원전을 확대하겠다 이런 선언과 함께 마찬가지로 소형 원전 쪽에 투자를 늘린다는 의견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82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물론 천연가스는 조금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급상승을 했던 만큼 약간의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전에 원전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은 위에 꼬리를 많이 달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최근에 원전 관련주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직전 고점까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직전 고점까지 주가가 도달했던 모습이 나왔었고 또 서전기전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합권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현재 위치를 봤을 때는 전고점 라인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기술 지금 2.5%의 상승이 나고 있는데 직전 고점 여기 근처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두산중공업은 아직까지 조금은 룸이 남아있다고 파악이 되지만 전체적인 원전 관련주는 그동안 많이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 직전 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부근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강한 재료가 또 동반이 된다면 충분히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재료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전고점 부근에서 횡보하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런 매물로 인해서 주가의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참조로 말씀드리고요. 어떤 업종들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매수했던 종목이 전고점까지 올라갔다. 그렇다는 것은 조금은 조심할 순간이 왔다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한전산업을 매수했었거든요. 이때가 10월 3거래일째였는데 그 당시에 한 차례 급락이 나올 때 그때 한 차례 매수를 했었고 제가 매수한 뒤에도 주가가 조금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조금은 돌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옴에 따라서 제가 한 차례 추가 매수를 했었고 오늘 17,000원이 조금 넘었을 때 한 16% 정도 수익이 됐을 거거든요. 이 정도 수익을 보고 다 수익 실현을 했어요. 물론 제가 원전 산업에 대해서 이제 전망이 끝났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한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상존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소형 원전에 대한 제 생각은 앞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계속 관심을 가져올 업종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또 적절한 위치가 왔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서 종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소형 원전 지금 전체적으로 소형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업종들은 실적을 생각해서 매수하시면 안 되는 종목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잡히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 올림픽 2024년 파리 올림픽이거든요. 아마도 이때까지는 실적으로 잡히진 않을 거예요. 정말 빨라야 2025년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상승이 나오는 것은 천연가스하고 국제유가, 많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하고 있었던 이 원전에 대한 시각이 바뀌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실적에 연관해서 내가 매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빨라야 2025년 돼야지 소형 원전에 대한 실적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보다는 이 소형 원전이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가능성 그런 것들로 인해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것이니까 너무 멀리 보고 투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조금은 수익이 나고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이 되었을 때 너무 고점에서 매도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만족할 수 있는 수익률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WTI, 국제유가하고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른 원자재 중에서도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장 빠르게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국제 유가하고 천연가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는 구리 가격하고 아연 가격, 지금 차트 흐름을 보세요. 지난 주쯤부터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날 5%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아연도 6% 이상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리는 직전 고점까지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아연은 지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뿐만 아니라 조금은 등한시하고 있었던 구리하고 아연,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철광석 있죠.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그쪽과 관련된 철광석 가격은 지난 여름 시점에 급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고점 대비 약 60% 수준, 그 정도를 많이 내려와 있다면, 반면에 구리는 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있고 아연은 지금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흐름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대표주 제가 말씀을 드렸죠. 풍산,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작년 5월달에 구리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했을 때 아마 주가도 이 당시에 신고가를 경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지금처럼 추세를 유지한다면 충분히 직전 고점을 향해서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판단이 되고요. 또 아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하고 한일화학 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풍산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리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부터 에너지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뒤를 이어서 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재까지 구리하고 아연 이쪽 원자재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컨텐츠 관련주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달 정도 이어졌던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식상한 재료가 될 수도 있고 약간의 기대감이 꺼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개봉이 되었던 한소희 주연의 마이네임, 이게 전세계 컨텐츠 순위에서 지금 4위까지 올라섰고 또 국내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밀어내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 3일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인데 전세계 4위를 달리고 있고 국내 시장에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여러 국가들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도 글로벌 탑10에 진입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넷플릭스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의 탑 콘텐츠 순위에서도 마이네임 1위를 달리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마이네임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한번 주가를 보실게요. 마이네임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의 주가를 보시면 오늘 강한 거래량과 함께 갭 상승 후에 주가가 상한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조금 식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 바통을 지금 마이네임이 이어받았다고 볼 수가 있고 아마도 이런 부분이 국내 컨텐츠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르짖히고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른 컨텐츠 기업인 뉴 같은 경우에도 장중할 때 17%의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은 9% 이상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지난주 금요일날 매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허탈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컨텐츠 기업인 스튜디오 드래곤, 이 종목도 지금 4%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에이스토리, 이 종목은 지금 14%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CJ ENM, 이 종목도 흐름이 상당히 좋죠. 아무튼 컨텐츠 관련주는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저는 일부 종목은 신규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라든지 에이스토리, 이런 종목은 최근에 너무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를 엿볼 시점이다. 저는 그런 판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컨텐츠 관련주를 조금 투자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다양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너무 급등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매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넷플릭스의 경쟁사인 디즈니 플러스가 상륙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연말에는 국내 컨텐츠 기업 쪽으로 계속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종목, 오늘 KT의 자회사인 KT알파에서 다음 달 국내에 상륙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하고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20% 이상의 급등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 종목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컨텐츠 관련주하고 원전 관련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 순간에 주목을 받는 업종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업종을 찾으려고 노력해보고요. 그런 업종들을 발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